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40호에 게재된 콘크리트의 진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탈탄소로 가속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아키텍처 4월 22일자 20에서 4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탈탄소가 콘크리트를 크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지금까지의 한계를 깨고 있으며 탈탄소 대응에서는 제조 과정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배출한 CO2를 콘크리트에 고정해서 카본 마이너스를 목표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차세대를 개척하는 신소재 개발에서 초진화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의 최전선을 많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로는 독일의 페리사를 소개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D 프린터로 페리사는 불과 8일 만에 2층짜리 주택을 인쇄하는데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프린터나 재료의 개발, 재료 시험 등을 진행한 성과입니다. 디자인의 자유도 향상, 노동력 절감, 자원 절약, 공기 단축, 숨겨진 잠재 능력으로 건설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로 해외에서는 이미 주택이나 다리 등을 3D 프린터로 인쇄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실용 가능성을 크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센호른에 본사를 두고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60개국 이상의 지사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 페리는 3D 프린터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2015년 무렵부터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2020년에 독일 서부 도시 베쿰에서 독일 최초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주택 건설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리가 건설하는 주택은 2층으로 연면적 약 160평방미터로 3D 프린터가 도출하는 두께 2cm, 폭 5cm의 콘크리트 층을 높이 약 6.5m까지 겹겹이 쌓아갑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시공 속도로 페리의 3D 프린터는 건물의 골조 공사를 불과 8일 만에 완성시킵니다. 시공 현장에 상주하는 작업자는 3D 프린터의 동작을 확인하는 2명뿐으로 건설비는 같은 규모의 주택을 기존 공법으로 건설할 경우와 같은 정도입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파비앙 씨는 첫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단축, 노동력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적을 계속 쌓는다면 시공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페리는 덴마크의 건설용 3D 프린터 업체 코보드와 3D 프린터 BOD2를 개발했는데 공장에서 프린터한 부재를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 현장을 공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BOD2는 겐트리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기둥과 보로 구성되는 유닛으로 감싼 범위를 노즐이 세로와 가로, 높이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건물의 외벽 위치 등 설계한 BIM 데이터를 판독하면 노즐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건물의 골조를 프린트합니다. 유닛은 하루 이틀 만에 조립할 수 있고 높이 10m, 가로 15m, 세로 45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파비앙 씨는 BOD2를 사용하여 설계자가 세계의 어디에 있어도 BIM 데이터를 송신하기만 하면 어디서나 건물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3D 프린터가 제작할 수 있는 부재는 토출하는 콘크리트의 적중 경로가 교차하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데 공장에서 프린트한 부재를 조합하는 방법이라면 개구를 만들고 싶은 부분을 고려하여 각각의 부재를 프린트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수의 부재로 나누지 않고 골조를 프린트할 경우는 개구가 없는 단순한 상자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리는 재료의 토출을 중단하고 재개할 수 있는 노즐을 개발했는데 개구나 급수관 등을 통과시키는 공간을 미리 설계한 BIM 데이터를 프린터에 입력함으로써 개구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노즐이 콘크리트의 토출을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적층에서 만든 벽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는 시미즈 건설로 건설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3D 프린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미즈 건설은 독자 개발한 섬유 보강 몰타르로 프린트한 매설 형틀을 실용화하여 높이 약 4m, 직경 2m 이상의 기둥을 8일 동안에 시공했습니다. 3D 프린터의 실용화를 목표로 일본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시미즈 건설은 2020년 7월에 시미즈 건설 기술연구소 내에 콘크리트 DX를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시미즈 건설이 개발 설계 시공하는 도요스 록조메 4-2의 3구역 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광장의 데크를 지탱하는 4개의 기둥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메설 형틀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둥은 원형의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가면서 꼬이면서 꽃잎 모양으로 넓어지는 특수한 모양으로 높이 4.2m, 아랫부분의 직경은 2.2m, 윗부분의 직경은 2.7m이며 기둥의 매설 형틀은 수평 방향으로 3분할, 수직 방향으로 2분할해서 6개 조각으로 나눠서 콘크리트 DX 랩에서 제작합니다. 첫 현장 도입이기 때문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제작 공정에 따라 4주간의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에 반입했습니다. 매설 형틀은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의 치갑으로 형틀이 열리지 않도록 단관 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내부에 철근 바구니를 설치하고 생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형틀 설치부터 생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1단씩 실시하여 하나의 기둥을 약 8일 만에 시공했으며 매설 형틀은 그대로 기둥의 뒷마감으로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매설 형틀의 프린트에 이용한 것은 시미즈 건설이 독자 개발한 섬유 보강 몰타르 락틈입니다. 락틈의 재료는 통상의 몰틀에 사용하는 시멘트와 모래에 길이 6mm의 합성 단섬유를 추가하여 점성과 경화 후에 연성을 높였으며 또한 고성능 감수제로 굳히는 시간을 제어하고 실리카 퓨움으로 강도를 올렸습니다. 락틈의 구조 성능은 압축 강도 110메가파스칼, 휘임 강도 10메가파스칼로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높은 강도를 확보하여 프린트를 완료한 다음 날에는 시공이 가능한 강도가 됩니다. 시미즈 건설은 이 매설 형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기둥 부재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로딩 실험을 실시한 결과 구조 강도나 인성이 동일 단면 치수의 콘크리트 기둥의 성능을 상회하였습니다. 시미즈 건설이 개발한 3D 프린터는 노즐을 바꿈으로써 밀어내는 몰타르의 폭을 2 내지 8cm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암이 닿는 직경 1.2m, 높이 2.1m의 범위라면 복잡한 모양의 형틀이라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미즈 건설은 앞으로 3D 프린터 자체를 이동시켜 보다 큰 부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와 락툼을 조합해서 특수한 모양의 형틀을 만듦으로써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락툼의 제조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탈탄소의 첫 번째로 해체한 건물의 폐콘크리트와 CO2를 사용하여 새로운 콘크리트를 만드는 최장 10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콘크리트 샘플처럼 보이는 원통형의 물체로 직경 10mm 되지 않는 신소재 CCC, 칼슘 카보네이트 콘크리트입니다. CCC는 폐콘크리트와 CO2를 원료로 하는데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하지 않고 수화 반응도 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콘크리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각부가 추진하는 파괴적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하는 문샷형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최장 10년에 달합니다. 도쿄 대학과 홋카이도 대학이 중심이 되어 건설회사나 시멘트 회사와 협력해 추진하는데 테마는 건설 분야의 탄산 칼슘 순환 시스템의 연구 개발로 열쇠가 되는 소재가 CCC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생산 과정에서 원료인 석회석에서 CO2를 분리해 산화칼슘을 만듭니다. CO2 배출은 숙명으로 완성된 콘크리트는 서서히 표면에서 탄산화가 진행되며 탄산칼슘으로 돌아가는데 이른바 중성화입니다. 단 그 깊이는 표면에서 수센치 정도로 설계 수명 기간 중에 흡수하는 CO2는 극히 일부이지만 콘크리트 속에서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칼슘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연구팀은 이 칼슘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1에서는 CCC의 부재 제조 원리를 개발하는데 그 방법은 칼슘 용액에 폐콘크리트 입자를 담가 어떠한 방법으로 입자 사이에 탄산칼슘을 석출시켜 CCC를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프로젝트 2에서는 원료의 제조 방법을 연구하는데 제조 방법은 폐콘크리트의 파쇄물에 습기를 줘서 믹서로 섞으며 섞을 때 공기를 불어넣어 대기 중에 CO2를 폐콘크리트 속에 칼슘과 반응시킨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3에서는 사회 실장을 위해 CCC 건축물의 구조 설계법이나 성능 평가법 등을 연구하는데 CCC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제품의 종별 등을 검토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합니다. 연구팀은 2022년까지 CCC가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CCC를 이용하여 저층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인데 최종적인 목표는 과거의 시멘트 생산 시에 석회석에서 분리한 CO2를 CCC로서 반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탈탄소의 두 번째는 미쓰비시 상사로 2020년에 CO2의 제2형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미나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 3사와의 협업을 추진했습니다. 생콘크리트나 골재 등의 제조에 관한 탈탄소 기술을 조합하여 CO2 고정량의 최대화와 사업 규모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그린 콘크리트 구상을 제시합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복수의 비즈니스 유닛을 횡단하는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종합상사의 강점을 살려 복수의 산업에 걸친 CO2의 순환 이용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사업은 CCUS 기술의 성숙도가 높고 국내외에서 CO2 제2형 콘크리트의 상업화나 보급 확대를 목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미쓰비시 상사가 자본 참여한 캐나다의 스타트업 카본 큐어는 생콘크리트 제조 시에 액화 CO2를 분사하여 탄산칼슘을 생콘크리트 내에 생성하는데 그 반응 촉진이나 강도 양상을 실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이산화탄소 탱크와 주입 설비를 설치하면 이용 가능한데 이미 북미에서 300개 이상의 공장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생콘크리트보다 큰 강도를 발현하기 때문에 시멘트 양을 약 5% 삭감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입방메타당 15에서 20kg의 CO2 삭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멘트량 삭감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또한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을 보이지만 분사한 CO2와 칼슘이 반응함으로써 강알칼리성을 이루나 카본 큐어의 기술에서는 반응하는 칼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알칼리성의 저하가 문제없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비롯해 모든 시멘트 콘크리트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9월에 협업 계약을 체결한 미국 블루 플라넷은 CO2 재생 골조 제조의 실증 사업에 착수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설되지 않고 생콘크리트 공장으로 반송되는 콘크리트나 폐기 콘크리트를 골재와 칼슘으로 분리하여 칼슘과 CO2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생성합니다. 그 조건을 제어하여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를 작은 돌멩이 정도의 크기까지 성장시키는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CO2를 저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으로 폐기 콘크리트 대책과 골재 고갈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CO2의 고정도 완성합니다. 2021년 2월에 협업을 시작한 영국의 OCO 테크놀로지는 블루 플라넷과 마찬가지로 CO2 이용 골재의 제조 기업으로 영국에서 3개 공장이 가동 중이며 상업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등의 소각제에 포함되는 칼슘을 CO2와 반응시키고 동시에 소각제의 유해 물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고정화해서 골재를 제조합니다. 집진제를 배출하는 기업은 오시오 테크놀로지의 기술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비용과 골재 판매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atic.sne.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탄소 중립의 비즈니스 기회,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의 전략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